안녕하세요. 중년 건강백서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안 좋을 때 먹으면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심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며 노폐물 배출과 체내 균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은 심장 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식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하루 중 섭취하기 좋은 음식, 그리고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심장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꿀팁도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아침 공복은 하루 중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심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되는데요. 특히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심장 기능을 돕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자연이 준 천연 해독제. 배는 수분 함량이 높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과일로 유명합니다. 특히 배에는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심장 결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먹을까요? 아침 공복에 배를 얇게 썰어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배를 꿀과 함께 쪄서 따뜻하게 드시면 더 좋습니다. 옥수수 수염차, 자연 이뇨제. 옥수수 수염차는 전통적으로 심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차입니다. 옥수수 수염에는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독소와 과도한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마실까요? 따뜻하게 우려낸 옥수수 수염차를 아침 공복에 한 잔 마시면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마시면 부종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율무, 염증 완화와 독소 제거의 비밀병기. 율무는 한방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곡물로 심장의 염증을 완화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율무는 몸속 습기를 제거해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이에요. 어떻게 먹을까요? 율무차로 간단하게 섭취하거나 율무죽으로 만들어 아침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심장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밤사이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하루 중 섭취하기 좋은 음식. 심장이 약할 때는 하루 중 적절한 시간대에 맞춰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음식을 추천드려요. 샐러리, 나트륨 배출의 명수. 샐러리는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과 심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샐러리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어 체내 수분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샐러리를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거나 스무디로 갈아 드시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와 사과를 함께 갈아 만든 스무디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딸기, 항산화 성분 가득한 과일. 딸기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특히 딸기에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심장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딸기를 간식으로 생으로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팥, 부종 완화의 대표 식품. 팥은 몸속 수분 대사를 촉진하고 부종 완화에 탁월한 곡물입니다. 팥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뇨 작용과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팥죽으로 만들어 점심 식사 대용으로 드시거나 팥물을 끓여 마시면 부종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 심장 결석 예방의 친구. 감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심장 결석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감자는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특징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감자를 껍질째 삶아 소금 없이 드시거나
으깬 감자를 요리로 활용하세요. 단, 만성 콩팥병 환자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저녁에 먹으면 좋은 음식.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고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밤새 신장이 쉬도록 가볍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 해독작용의 강자. 가지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조직 손상을 막아줍니다. 가지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가지볶음이나 가지찜으로 가볍게 요리해 저녁 식사로 드시면 좋습니다. 양파, 천연 항염증제. 양파는 알리신이라는 항염증 성분과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신장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합니다. 또한 양파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양파를 얇게 썰어 구워 먹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드시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 저녁 식사의 슈퍼푸드.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염증 완화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됩니다. 브로콜리는 나트륨 함량이 낮아 저녁 식사로 적합합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샐러드로 드시거나 스팀 요리로 간단히 조리해보세요. 네 번째, 신장이 안 좋을 때 피해야 할 음식들. 신장이 약하거나 손상된 상태에서는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음식 섭취는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장이 안 좋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고염식 나트륨은 신장의 적. 소금은 체내 수분과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 요리나 짠 반찬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나트륨이 과다 섭취되면 신장이 이를 배출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레몬즙으로 간을 하거나 국물 요리를 먹을 때는 국물을 최대한 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 만성 콩팥병 환자 주의. 칼륨은 근육 기능과 심장 건강에 중요한 미네랄이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칼륨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져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음식들은 뭘까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멜론 등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 감자나 고구마를 물에 삶아 칼륨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세요. 세 번째, 가공식품 숨겨진 나트륨과 인의 함정.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이나 라면, 통조림 같은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인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피해야 할까요? 가공식품에 포함된 인 성분은 신장에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네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 적당히가 중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지만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서 단백질 대사 산물을 처리하는 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육류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처할까요? 하루 권장량에 맞춰 적절히 단백질을 섭취하고 동물성 단백질 대신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해보세요. 다섯 번째, 신장을 지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생활 습관.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신장을 보호하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아래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장 건강 관리법들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최고의 약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물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하루 약 1.5리터의 물 섭취를 권장합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언제 마시면 좋나요? 아침 기상 후 한 잔, 식사 전후 한 잔씩 꾸준히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혈액순환과 스트레스 해소까지.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장기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특히 걷기나 가벼운 요가 같은 저강도 운동은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운동이 좋나요?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자신의 체력에 맞게 진행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이어져 신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니 관리가 필요합니다. 명상, 호흡 운동,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세요. 충분한 수면, 회복의 시간. 수면 중에는 몸 전체가 회복되고 독소가 배출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체내 독소 배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장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야 할까요? 하루 최소 7, 8시간의 숙면을 취하세요. 숙면 팁. 자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릴렉스해 보세요. 정기적인 검진, 예방이 최선입니다. 신장은 손상이 진행되어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조기에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혈압, 혈당,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신장 상태를 체크하세요. 오늘은 아침 공복부터 하루 중간, 그리고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신장이 안 좋을 때 도움되는 음식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음식들은 모두 자연에서 온 건강한 재료들로 꾸준히 섭취하면 신장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 상태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을 위해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중년 건강백서는 여러분의 건강한 중년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